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풀이의 급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의 급수는요, 형식이 한 3가지 정도 형식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1, 2, 3으로 번호를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코사인이나 뭐 사인 하나만 사용해서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xt를 보시면 이런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냈죠. 또는 이게 뭐 사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의 합, 뭐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이 사인이나 코사인을 둘 다 사용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그거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앞서 강의에서 했던 그런 예제에서 썼던 그런 형식이죠.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자, 2번은 뭐 얘기를 안 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소 지수 함수형이라고 그래갖고 시그마 안에 익스포넨셜,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좀 크게 써보면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ak의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제로 t t가 빠졌네요. 네, t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그 복소 지수 함수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 하면은 앞으로 쓸 게 이거거든요. 이런 형식이에요. 사실 이 1번, 2번, 3번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셋은 서로 간에 약간의 조작을 통하면은 서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 구하면 나머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어떤 형식이 제일 편리하냐, 자,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이런 형식을 많이 쓰고 어떤 분야는 이런 형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 그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복소지수 함수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합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복소 풀이의 급수, 복소 지수 함수형. 자, 요건데요. 지금 형식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식이고, 조금 크게 다시 써보면, 자, xt는 시그마, 자,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k의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제로 t. 자, 여기서 그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주파수를 말하는 거고, 이 k라는 것이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이런 정수고요. 오메가 제로가 바로 기본 주파수.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에 이제 2파이를 곱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k가 있는데, 이 ck는 어떤 그 풀이의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값이 이제 그 위상과 진폭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계수 ck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합니다. ck는 k가 일단 0이 아닐 때, 0이 아니고 뭐 1, 2, 3, 4 이런 값일 때는 t분의 1, 여기서 t는 주기입니다. 주기. 그 원래 신호의 주기를 얘기를 하고, 그 주기 인테그랄 t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이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분 구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한 주기에 대해서만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입니다. 이거 다시 써보면 ck는 t분의 1 인테그랄 t의 한 주기 적분 x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dt, 이거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좀 심플하죠. t분의 1 인테그랄 t x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풀이의 급수의 그 세트입니다.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해 놓은 것이죠. 조금은 사실 다릅니다만은 그 뒤에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소 풀이의 급수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이걸 가지고서 주기 신호의 어떤 스펙트럼 분석을 한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뭐 간단해 보이지만
뭐 사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풀이의 급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형파, 펄스를 풀이의 급수로 전개하라고 했는데요. 식을 보면은 식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 앞에 썼던 식 반복입니다. xt는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ck의 익스포넨셜 jk 오메가 0t. 그 다음에 풀이의 계수는 이렇게 둘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이 풀이의 계수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해주면 됩니다.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와 k가 0일 때로 나눠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해보겠는데요. 자, 요거는 학생 여러분 분명히 연필을 잡고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요 과정만 이해를 하면은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적분식을 한번 먼저 보면은요. 자, 풀의 계수를 구할 때 k가 0이 아닐 때부터 보겠습니다. k가 0이 아닐 때 식은, 자, ck는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뭐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시면 잘 보이니까 보시고요. 자, ck는 t분의 1의 한 주기 적분의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오메가 0 dt 이거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뭘 집어넣어줘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 적분 구간, 그리고 여기 xt 값, 이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되죠. 우선 적분 구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분 구간은 한 주기에 내 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 이제 제일 그 편한 방법이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구간을 잡으면 좋습니다. 즉, 0부터 t까지 하지 마시고, 0부터 t까지 하면 대칭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값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계산하는 거는 중간 과정이 이게 훨씬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적분구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xt의 값이 얼마냐면은 a라는 값이죠. a라는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a라고 넣어줬어요. 뒤에는 똑같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t까지 적분하려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실제로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타워부터 타워까지로 바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 제가 옆에다 여기 써놨어요. 자, 익스포넨셜 at dt 요거 적분하면은 여기 a가 앞에 분수로 나오죠. a분의 1 익스포넨셜, 그리고 요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가 a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응용을 해서 쓰면은 a에 마이너스 jk 오메가 0 t분의 1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타워부터 타워까지요. 그래서 그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집어넣는데,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이 오메가 0 t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메가 0라는 거는 여기다 써볼게요. 오메가 0는 기본 주파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2파이 f인데, f라는 거는 주기분의 1, t분의 1이죠. 2파이 t분의 1입니다. t분의 1. 그래서 거기다가 t를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t는 약분돼서 2파이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오메가 0 t는 이렇게 곱해 t니까 요건 2파이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요거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좀 잘 써볼게요. 요거는 확대했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k 오메가 0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 0 t가 아니라 타오죠. 타오. 여기도 타오입니다. 타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 네. 자, 오일러 공식은 이 사각형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요. 익스포넨셜 jx, 요게 x는 이제 뭐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j는 복소수고요. 요거는 코사인 x 플러스 j 사인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를 하면은 요거는 코사인 x 마이너스 j 사인 x가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 위에 것만 하나만 외우시고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는 좀 간략하게 쓸게요. 코사인 마이너스 J 사인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요 괄호 열고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거 괄호를 풀면은 코사인끼리는 서로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약분이 빠져가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2j의 사인, 그 다음에 요 x로 지정된 요 j를 제외한 나머지, 뭐예요? j 제외한 나머지 k 오메가 제로 타우, 이거죠. 이게 남는 거죠. 이거 잘 아시겠어요? 이 오일러 공식 이용해서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cx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돼요. 이걸 이제 분수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서로 약분하고 하니까 마지막 최종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죠? 처음 봤을 때는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자꾸 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떠나서 제가 오일러 공식을 좀 참고로 조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지수 신호의 지수 부분이 복소수인 경우에 이거 복소 지수 신호로 하고, 이때 오일러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마이너스인 경우에 마이너스. 이거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코사인을 가지고 이 두 식을 만약에 더하면 사인끼리 없어지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이거 또는 사인 세타는 2j분의 이거. 뭐 이거는 근데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것만 알면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k가 0일 때 계산. k가 0일 때는 계산이 간단했죠. t분의 1 한 주기 적분 xt dt니까 t분의 1 한 주기 적분 xt의 값은 a dt 그리고 t분의 1 마이너스 타워분의 타워 a dt.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t분의 2a 타워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은 ck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k일 때 k가 0일 때는 요 값이겠죠. 이 값을 여기 그리고요. 그 다음에 k가 1, 2, 3, 4일 때 그 값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그리면 이런 식의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보고 이렇게 이 풀이의 계수를 가로축을 k로 하고 세로축을 ck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거 보고 선 스펙트럼,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진폭 스펙트럼이죠. 예. 진폭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이제 선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이때 이 풀이의 계수 CK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CK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적분해서 구했지 않습니까? 이거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CK의 의미는요,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했을 때, 말이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스펙트럼으로 분석했을 때, 오메가 제로의 그 K배 되는 주파수, 오메가 제로의 K배 되는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 또는 뭐 정연파, 마찬가지죠. 정연파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냅니다. 요거 하나 안에 크기하고 위상이 다 들어있어요. 숫자 하나 안에. 왜 그러냐면, 이 CK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복소수거든요. 복소수이기 때문에 요 그 진폭과 위상은 두 개 다 들어있을 수 있고 요거를 구할 때는 극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즉 CK를요. CK의 진폭과 이렇게 위상으로 이렇게 복소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그 주파수에서의 진폭과 위상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 스펙트럼 그릴 때도 진폭과 위상을 두 개 그래프로 나눠서 나타냅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진폭 스펙트럼, 이게 이제 위상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CK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풀이의 급수로 어떤 신호가 가능한가? 즉, 뭐 아까 그 예에서 봤습니다. 막 이런 뭐 이상한 잡음도 막 다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막 다 됐는데
혹시 안 되는 신호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주기 신호긴 하지만 풀이의 급수가 안 되는 신호 없나 하는 건데, 이 디리크레라는 사람이 뭐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놨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 이런 조건, 그러니까 XT는 크기가 제한되어야 되고, 뭐 최대 최소 수가 유한해야 되고, 한 주기 동안의 불연수가 유한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바로 디리크레 조건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만족하면 풀이의 풀이의 급수가 존재한다. 요거 만족하면 네, 오케이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신호, 99.9999%의 신호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조건 보고 디리크레 조건이라고 한다. 뭐 그것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이 신호가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 이 말은 좀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그 컴퓨터 가지고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 또는 스펙트럼 분석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요. 이 깁스 현상. 예, 깁스 현상. 자, 요 깁스 현상, 요 앞에 그림부터 먼저 한번 좀 다시 보실게요. 네, 요거 앞서 했던 건데, 지금 사각형 팔을 지금 점점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성해 나갈수록 빨간색이 파란색에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데 잘 보시면 여기 경계선 쪽 봐보세요. 이런 부분, 여기 요런데, 그죠? 요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확 변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다른 데는 다 비슷해지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좀 남아 있어요, 그죠? 여기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좀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뭔가 그래도 오차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보고 이 깁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차분히 읽어보면 이 풀이의 급수는 이 불연속점이 있는 주기함수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연속점에서는 원래 함수값하고 좀 차이가 나요. 아까 좀 차이가 났었죠. 이 차이는 아무리 항의 수를 늘려도 약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많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불연속점에서 오버슈트라는 게 이제 넘쳐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가 거의 일정한 현상을 깁스 현상이라고 하고, 이 깁스는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이런 현상을 이론적으로 처음 밝혀낸 사람이에요. 자, 요 아래 그림 보시면요, 좀 보기 좋게 그려놨는데, 이 사각형을 그랬습니다. 만약에 항이 3개일 때 이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7개일 때 이렇게, 19개일 때 이렇게, 근데 303개일 때도 다른 데는 다 비슷해졌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여기 크기 넘어간 거나 여기 크기 넘어간 거나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항이 적을 때나, 그쵸? 이 불연속점에서는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거의 많이 안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깁스 현상이라고 그러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이의 급수, 뭐 풀이의 시리즈 이렇게 약자로 S로 쓸게요. 풀이의 시리즈로 나타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불연속점에서 좀 근사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효과가. 그래서 이게 그 풀이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응용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런 불연속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기법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풀이의 급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른 거보다도 아까 그 문제 한번 꼭 풀어서 그런 거를 손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풀이의 변환, 또 다른 형태의 풀이의 해석인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의 급수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풀이의 급수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응용 분야에 따라서 내가 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어떤 걸 쓰느냐?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복소 풀이의 급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호 처리에서 응용하기에는 복소 풀이의 급수 형태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배운 내용이 풀이의 급수의 어떤 식과 또 예제를 풀이를 했었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했던 그 펄스의 예제 정도는 한번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몇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를 풀이하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깁스 현상이라는 걸 배웠었죠. 자, 깁스 현상이 뭐였나요? 네, 사인이나 코사인을 많이 더하면 원래 신호와 가까워지지만 불연속 신호 있는 신호,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라는 게 갑자기 점프를 한다든가 이런 신호 있죠. 이런 부분이 불연속점이거든요. 네, 이런 불연속점에서는 아무리 많이 사인이나 코사인을 더해도 그 에러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깁스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의 실질적인 한계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